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8쪽부터 호응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호응관계. 여러분, 호응관계가 무슨 말일까요? 호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응은 그러면 당연히 응답한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합에서 보면 say ho라는 말을 합니다. say ho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렇죠. ho라고 불렀으면 ho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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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hey hey hey라고 대답해줘야 되죠. 자, 부르는 말에는 딱 정해져 있는 응답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호라고 했으니까 호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그 힙합처럼 우리가 문장의 성분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나는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이다 라고 자신의 글을 쓴 문장을 선생님이 한번 가져온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조금 어색한 느낌을 혹시 받은 친구 있나요? 어디가 어색한가요? 나는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이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주어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은 원래는 주어죠. 주어.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사실은 좋아하는 운동이 주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라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 나랑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이다 이 뜻인가요?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나는 이라는 것이 내가라는 말로 바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많이 들어간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어색해지고 우리가 좋은 글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친구들이 조금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나의 자존심이 바닥을 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글쓰기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선생님이 어떤 문장 카드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 문장 카드를 보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어떻게 하면 문장이 되는지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바로바로 말해 보세요. 나는 호랑이는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나는 곶감을 좋아한다. 나는 곶감을 좋아한다. 문장 나왔네요. 자, 그러면 또 호랑이는 나를 마신다? 안 되지. 호랑이 나를 어떻게 마셔? 여러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함께 가는 건가요? 마시는 것. 그렇죠. 물이나 액체류가 나와야 돼요. 물을 마신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물을 마신다. 누가? 원숭이가 좋네요. 원숭이가 물을 마신다. 선생님, 나는 물을 마신다는 안 되나요? 되죠. 왜 안 돼요? 지금 하나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를은 주어인가요? 아니죠.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이 나를은 목적어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랑이가 나를 마신다 자꾸 하지 말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마신다 말고 부모님이 나를 왜 차요? 부모님이 나를 차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죠. 공을 찬다. 누가? 나는 원숭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호랑이는 호랑이도 공을 찰 수 있겠죠. 좋아요. 이러한 문장의 호응관계를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짝을 이루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으로 한번 이어봅시다. 지금 바로 교과서에 선으로 있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주무신다? 이거 미안해요. 같은 색깔끼리 하는 거예요. 자, 내일 친구를 만났어 와 내일 친구를 만날 거야 합니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그렇죠. 내일은 친구를 만날 거야 합니다. 왜? 내일은 현재, 과거, 미래죠. 미래면 할 거야. 내일 친구를 만났어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할아버지께서 잔다 주무신다. 어떤 게 맞아요? 제대로 가정교육, 우리가 정말 높임법을 제대로 배운 친구라면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이렇게, 그쵸? 할아버지 잔다 하면 혼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바다가 보았다 보였다. 어느 게 맞을까요? 보였다 보았다. 보였다가 맞나요? 보았다가 맞나요? 바다가 보였다가 맞죠. 왜? 바다가 보았다는 선생님 바다가 보았는 것도 되는데 우리 반에 긴 바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가 직접 행동을 하는 대상인가? 하는 대상?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주체, 주인인가, 주체인가가 중요한데 바다가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바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자, 앞에 어떤 말이 오고, 너무 두꺼워. 좀만 더 줄여주세요.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트맨 압니까? 배트맨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게 누구죠? 캐트먼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로빈이에요. 로빈. 그 다음에 덤앤더머라는 영화 있잖아요. 더머. 또 바늘 가면 실 가듯이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 애들, 딱 뒤따라오는 애들을 호응 관계라고 합니다.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얘처럼요. 바다가 보았다. 그럼 바다가 사람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호응 관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관계의 종류입니다. 자, 어제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뒤에 서술어가 달라집니다. 이 서술어 간의 호응,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간의 호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친구와 박물관에 갈 것이다. 지금 친구와 박물관에 간다. 이렇게.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법을 똑바로 쓴다면 아버지께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가 주어가 되고 하신다는 서술어가 되고 총서술은 목적어가 되겠죠. 이때 아버지께서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서술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 이거는 물고기가 걸렸으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당한 거야. 당한 거. 동작을 당한 것. 때린 게 있고 맞는 게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당한 거, 피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 몰라도 되는 거 왜 자꾸 가르쳐 주세요? 미안해요. 자, 동작을 당할 때는 물고기가 지가 자기 입에다가 낚싯줄을 건 게 아니잖아. 맞지? 물고기 이렇게 있는데 나 낚싯줄이 좀 궁금하군 하면서 자기가 입에다가 앙 하면서 깨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걸린 거야. 걸렸다라고 되는 요런 호응이 있습니다. 자, 호응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두 번째,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세 번째,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들이 어떤 호응 관계가 있는지 그 종류를 생각하면서 선으로 알맞게 이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라는 게 있네요. 할머니께서. 두 번째,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내일 시간이네. 세 번째,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도 뭔가 높임법이 있네요. 나는 어제 동생이 눈에 엎였다.
업혔다. 업은 거랑 업힌 거랑 다르잖아. 천지 차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없는 거 팔 하하.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업힌 사람 쳐. 자 이 사람은 업은 사람. 이 사람은 업힌 사람이죠. 선생님 그림 너무 잘 그려서 한눈에 이해가 가죠. 나중에 보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이때 업은 사람 말고 업힌 사람은 당한 거죠. 선생님 이 업은 사람이 힘드니까 당한 거 아닙니까?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도둑이 가가지고 날 좀 잡아줍소 한 게 아니잖아. 도망치다가 경찰이 잡은 거죠. 이것도 무언가 당한 거네, 당한 거.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다 해서 할머니는 높임이 있네요. 그럼 높임에 요렇게 이어주면 돼요. 여긴 높임, 여기 시간, 당한 거. 높시당. 미안해요. 자 내일 아직 끝이 안 났어. 근데 주셨다네. 주셨다. 얘들아 주셨다. 이거는 뭐 당하는 거 아니죠. 주신 거잖아. 그러면 얘밖에 없네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내일 시간이네요. 시간 미래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아버지께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버지께 선물을 주었다.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면서 요 뒤에 서술어가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나는 어제 시간.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 나는 내일이었으면 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일이 잘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생이 누나에게 저리 사라지세요.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 동작을 당하게 된 거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마찬가지로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14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주어와 서술어. 여러분 이거 하려면 문장 성분에서 주어 서술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자 숲속에서 다람쥐와 새가 지적입니다. 에서 주어를 먼저 찾아봅시다. 주어. 주체가 되는 대상 누군가요? 숲속이에요? 숲속이 지적이는 거예요? 아니죠. 다람쥐 앤 새입니다. 주어가 두 개예요. 다람쥐 앤 이거 됐다. 다람쥐와 새. 이 두 개의 종류의 동물이 지적입니다. 지적입니다가 바로 서술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금 다람쥐와 새가 주어고 서술어가 지적이는 건데 여러분 다람쥐가 지적입니다라고 말을 하나요? 지적이는 게 뭐야? 짹짹짹짹거리거나 찌지지직거리거나 찌지지배배 하거나 하는 건데 다람쥐가 길을 막 가다가 짹짹짹짹 하나요? 아니죠. 자 다람쥐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다람쥐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람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면 뛰어놉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는 뭐라고 했어요? 새는 지적이고 있네요. 그럼 새는 그대로 지적입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숲속에서 다람쥐와 새가 지적입니다. 너무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쵸?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그럼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면 바로 숲속에서 여러분도 쓰세요. 다람쥐가 어떻게 놀고? 뛰어놀고 새가 지적입니다라고 해야 문장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거나 혹은 반대로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보고 있는데 이때 예에 맞춰서 서술어를 고쳐줄 수도 있고 서술어에 맞춰서 주어를 고쳐줄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요 3번을
빠르게 어서 빨리 해보도록 하세요. 시작합니다.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했는데 화면 멈추지 않고 다 했나요 하니까 그냥 씩 웃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호응하도록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나는 동생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무겁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동생보다 더 크니까. 이걸 또 뭐 선생님 이거 제가 동생보다 더 작은데요 이런 거 아니고. 자 키와 몸무게가 더 무겁다인데 여기서 주어는 내 키와 내 몸무게죠. 그런데 키가 더 무겁다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는 크다 작다예요. 크다 작다. 그러므로 나는 동생보다 키가 크고 혹은 작고. 근데 여기서 더 무겁다라는 걸 썼을 때 우리가 아마도 키도 더 크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에 썼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무겁다. 나는 동생보다 키는 작고 몸무게는 더 무거운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자, 두 번째, 어젯밤에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비바람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젯밤에 불 것이다 되면 안 되겠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선생님, 오고 하면 안 됩니까? 돼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세차게 똑같이 써주면 돼요. 세차게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불지 않으니까요. 보세요. 불 수 없어요. 자, 하늘에 구름과 별이 반짝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반짝이는 애야? 그렇죠. 별이 반짝이는 애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구름은 뭘 하고 있을까? 구름은 뭐 떠다니겠죠. 구름이 떠 있고 별이 반짝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응관계에 대해서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먼저 세 가지 종류의 호응관계. 시간을 나타낼 때 할 것이다, 했다, 한다. 두 번째, 높임 있을 땐 높여줘야 한다. 세 번째, 동작을 당하는 것은 뭐뭐 당했다, 뭐뭐 했다, 잡혔다, 먹혔다, 업혔다 등으로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배운 것은 주어가 두 개일 경우에는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나와 철수는 축구를 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주어가 나와 철수 두 개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축구를 했다. 철수도 축구를 했다. 모두 되지요. 이때는 나와 철수는 축구를 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장의 호응관계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건데, 여러분 붙임 15 놀이판을 떼면 됩니다. 이거 떼는데 선생님이 한번 떼보니까 한 3초 정도 걸려요. 찾는 데는 한 13초 정도 걸려요. 자, 16초 후에 이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나 넷이 한 모듬을 만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주사위가 없고 두 번째 둘이나 넷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게 무슨 놀이예요? 공부지. 즐겁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여기 출발할 때 캐릭터를 한 개씩 정합시다. 선생님은 정우성, 너희는 족제비. 자,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크기와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그렇죠. 주어가 두 개입니다. 크기랑 속도가 나오는데 크기가 빠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크기가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로 고쳐져야 합니다. 두 번째, 동생이 누나에게 업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동생이 누나에게 업었다. 아니죠. 이때 근데 여러분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엎혔다로 고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쟤는 안 고치고 누나를 업었다로 두는 방법. 동생이 누나를 업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숲속에서 노루와 새가 지적입니다. 그래요. 노루는 지적일 수 없어요. 노루는 뭔가 하고 있겠지. 노루는 물을 마시고, 노루는 물을 마시고. 선생님, 물을 마시고라는 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문장 만들기 놀이야. 문장 만들기, 만들기 놀이라고요.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래요? 그렇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죠. 아버지가 밥을 드신다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데, 그렇죠? 아버지께서 밥을 드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로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더 높인다면 진지를 드신다라고도 하죠. 진지를 더 높인다면 잡수신다라고도 합니다. 잡수신다. 근데 선생님은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더 깔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침밥을 드신다. 혹은 식사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바꿔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칸 뒤로 가면 안 돼. 그럼 다시 해야 돼. 자, 그림 속 개구리는 색깔과 모양이 작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색깔은 작을 수 없어요. 색깔은 똥색이고 모양이 작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아예 작습니다가 틀렸네요. 그렇죠? 모양이 못났습니다. 왜? 내가 만든 문장인데. 자, 할머니가 맛있는 떡을 주었다. 맛있겠다. 아니죠.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다. 한 앞으로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죠. 도서관에 이거를 바꿔야겠죠. 갈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갔습니다. 살려놓고 싶은데 못 살려놓나요? 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일을 바꿔주면 되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호응관계죠. 태풍 때문에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거 아까 했는 거다.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비는 세차게 내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바다가 봅니다. 뭘 봐, 바다가 자꾸. 그쵸? 바다를 봅니다. 나는 바다를 봅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자, 내 짝은 나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큽니다. 짝의 몸무게는 비밀로 하도록 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가 아니고, 자, 내 짝은 나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 수치가 더 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무겁습니다. 와, 이제 우리 덜 끝났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발음. 나는 어제 수박을 먹을 것이다. 내일로 바꿀게요. 혹은 어제 먹었다가 되면 되겠죠. 이게 진짜 끝이겠지?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았다. 잡혔다가 되겠네요. 동생이 책을 읽으신다. 동생이 워낙에 책을 안 읽는 친구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죠가 아니라 동생이 책을 읽는다. 혹은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신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나는 왕관을 쓰고 너희는 늦게 도착했어요. 너희에게는 그렇다면 자, 눈물을 줄게요. 우리가 오늘 문장의 호응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호응관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